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테크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팔, 지금이 매수 기회다. 페이팔을 추천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페이팔 주가가 아주 난리도 아니죠. 계속 지금 빨간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한 2주 동안. 파란색 밖에 보이지 않고 연초 가격을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참 연초 가격하고 거의 똑같죠. 지금 보시면 이게 3월 달이니까 아마 요쯤이 1월 달일 것 같은데 1월 달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1년을 그냥 날려 먹은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하고 RSI 지수도 거의 30 거의 이하로 내려간 것 같아요.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이죠.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인데 참고로 저는 이제 페이팔을 한 100주 정도 가지고 있고 지금 제 수익은 마이너스 한 7%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팔을 계속해서 제가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회사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페이팔이 좋은 회사인 거 모르는 분들은 사실 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투자를 조금 보류를 좀 하셔야 돼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좋은 회사인데 왜 계속 하락하는지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들어볼 텐데, 첫 번째는 이베이발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베이가 이제 결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다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 물량 중에 한 90% 이상이 이베이 자체 시스템으로 다 이전되었고, 지금 사실은 이베이가 전체 결제 볼륨, 토탈 페이먼트 볼륨 중에 이베이 비중은 4%밖에는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2.5%로 해서 아마 2.5%더 이하로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베이에 결제되는 볼륨은 거의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이베이 쪽에서 매출이 빠져서 3Q의 실적 가이던스를 그렇게 좋게 주지를 못했어요. 이 회사가 3Q의 가이던스를 얼마나 줬냐면 그때 가이던스를 줬을 때 6.23, 보시면 EQ가 6.27이었는데 6.23이면 사실 역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 역성장 이후로 이베이 쪽에 페이먼트 볼륨이 거의 축소가 되고 나중에 거의 없어질 거다 이러면서 아웃룩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4분기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분기는 7.26 빌리언 달러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베이의 성장을 보면 1Q 때 YOY로 31%, 그 다음에 2Q 때 19%, 3Q가 14%밖에 YOY 성장을 못해서 이때 2Q 때부터 매출 추정을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때가 거의 EQ입니다. 이때 EQ 실적을 발표를 하고 이때부터 곤두박질을 칩니다. 왜냐하면 추정을 이제 아웃룩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던스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추세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11월 8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뭔가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4Q 때는 다시 19%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풀이어 가이던스 YOY는 20% 성장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10%대 성장률과 20%대 성장률은 완전히 평가가 다르고, 더군다나 10%대에서 10% 초반대 성장률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요거를 성장이 둔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성장, 핀테크, 디지털 월렛 회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성장성인데, 이 성장성이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고요. 그 우려를 다시 돌려주는 게 이제 4Q 때부터 19%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이제 좀 불식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Q 때는 좋아진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의 시각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장의 관심이 핀테크 회사로 점점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BNPL, Buy Now Pay Later 회사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00대 금융기관, 기존의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시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자, 결제 회사, 이 페이먼트 회사하고 핀테크 회사의 시총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핀테크 회사 중에 최근에 이제 BNPL 회사들이 성장이 계속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소파이, 좋은 회사죠. 굉장히 좋은 회사고, 자, 소파이 같은 경우는 1개월 사이에 50% 상승을 했습니다. 예, 50% 상승을 했고, 펌 같은 경우는 아마존과 제휴를 하면서 그 호재로 인해서 BNPL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애프터페이를 스퀘어가 또 인수를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3개월 사이에 거의 한 300%, 여기 보시면 56달러 정도였는데 한 주당 170달러가 됐으니까 거의 300%. 제가 옛날에 주주였었는데 워낙 이 밸류에이션이 높다 보니까 저는 사실 팔았는데 이렇게 또 상승을 또 해버리네요. 아무튼 300% 상승을 해버렸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BNPL로 갔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체이스, 그 다음에 시티뱅크, 웰스파고, 이런 전통의 회사들 한테서 관심이 페이팔, 스퀘어, 소파이, 어펌, 이런 디지털 월렛 회사들 혹은 이제 종합 금융 앱을 추구하는 회사들로 시선들이 자꾸 오고 시총들이 이동을 하고. 왜냐하면 저렴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테크가 수수료를 낮춰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회사들을 이용하면 결제 수수료도 낮고, 두 번째는 사용하기 편리한 거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버튼만 클릭하고 앱에서 그냥 클릭하면 결제가 돼버리고 송금이 돼버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갚을 수 있고, 이런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 회사에서 자꾸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할 때 BNPL로 이동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BNPL로도 가지만 결국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앱 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저는 그 회사가 어펌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그 페이팔과 소파이에 투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스퀘어는 워낙 좋았는데 제가 놓쳤고, 스퀘어는 제가 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회사 정도로 가지 않을까. 어펌은 디지털 월렛 회사지 종합금융 앱으로 가긴 좀 힘들 것 같고, 이 회사는 다 종합금융 앱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관심이 BNPL로 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진 크레머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들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성장이 끝났음을 확실하는 비자나 마스터, 페이팔, 이런 애들은 성장이 끝났다라고 기관을 좀 성장이 주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펌이나 업스타트, 뭐 스트라이프,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장담하는 대규모 셀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어제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페이팔과 마스터카드, 비자의 판매자, 셀러들이 내일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뒤에 얘기는 제가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뭐 짐 크레머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짐 크레머는 이 회사들을 전체적으로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다 좋아한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좋아한다. 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 크레머가 좀 이렇게 테크 기반이나 성장하는 회사들을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팔도 좋아하고 마스터카드, 이런 셀러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의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 자,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압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페이팔을 사기 전에 먼저 샀던 회사가 소파이였죠. 소파이 쪽에 제가 매수를 결정을 했었을 때 소파이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데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PSR도 보고 여러모를 봤었는데, 그때는 소파이가 저평가 구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소파이의 PSR과 그 페이팔의 PSR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소파이는 지금 올라가 버렸고 페이팔은 지금 주가가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지금은 페이팔이 저평가 구간이고 소파이가 조금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구간에 근접한 거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두 회사 비슷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페이팔을 추천한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은 페이팔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페이팔이 저평가 구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을 하고요.
자, 지금 또 페이팔의 PSR을 보게 되면 PSR이 내년도 매출의 8.5배 밖에는 안 되고요.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4 밖에는 안 됩니다. 자, 그 기준이 어느 정도로 저평가냐면 페이팔이 요건 TTM이고 요거는 포워드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 좀 다릅니다. 예, TTM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시킹 알파의 기준이 TTM밖에 없어서 일단 TTM을 가지고 왔는데 TTM으로 보시면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이 사실은 PSR로 8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페이팔이 지금 포워드긴 하지만 내년에 8.5배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저평가인 구간이죠. 물론 올해로 치면 10.4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자, 참고로 어펌의 2022년 PSR은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펌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간 어펌 이런 회사들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진 페이팔을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좀 지켜봤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비자의 반독점 행위. 참고로 비자는 미국의 이 카드 쪽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60% 가까이 있어서 거의 반독점 독점하는 회사인 거죠, 거의. 그래서 법무부의 반독점국이 비자와 대형 핀테크 회사들 사이에 관계를 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비자가 페이팔한테 제공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들로 인해서 페이팔이 고객들에게 비자 브랜드 카드 결제를 권장을 했는지 권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인센티브를 받고 그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비자 브랜드에 좀 결제를 유도를 한 게 그게 잘못된 건가? 라는 게, 그게 고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요런 지금 조사가 들어가면 사실 항상 주가는 좀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조사를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면 페이팔을 사야 될 이유 네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벤모 앱이라는 앱은 알고 계시죠? 뭐 벤모미 이 정도로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 유명한 어플인데, 벤모는 한국에 보면 카카오페이랑 비슷하죠. 예, 간편 송금을 할 수 있는 앱이고 지인들 간에 가장 중요한 간편 송금 및 결제를 하는 앱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지인들 사이에서 간편 송금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일단은 쓰임새가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쓰임새가 가장 많은 간편 송금으로 가입자를 모집을 하는데, 이 가입자 증가 속도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7,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시앱은 4천만 이상 쓰고 있는데 요 두 개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캐시앱도 거의 비슷한데 이 캐시앱이 4천만 이상이라고 EQ 어닝콜 때 밝혔던 건 이게 그 먼슬리 액티브 커스터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MAU, 먼슬리 액티브 유저를 얘기를 한 거고 전체 가입자를 얘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팔의 벤모는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 전체 가입자입니다. MAU는 아니고요. 전체 가입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 거지. 이 두 회사 모두 이 간편 송금 앱은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쓰임새가 많은 앱을 가진 게 왜 좋은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쓰임새가 많은 간편 송금 앱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앱을 하나만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 개를 쓰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당연한 대답인데, 하나만 쓰는 걸 한 개 앱에서 모든 게 다 편리하게 되면 무조건 한 개 앱만 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다양한 기능들이 다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 트레이딩은 이쪽 앱에서 하고, 크립토는 이쪽에서 사고, 그 다음에 대출은 이쪽 앱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금융 앱을 4개에서 한 6개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간편 송금도 되고, 그 다음 페이도 너무 강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출을 받는데도 강력하고 주식을 사는데도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 하나의 앱만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간편 송금 앱의 1인자가 벤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기능들이 강력해지면 이쪽으로 점점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고객인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벤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고객들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쓰임새가 크고, 예, 그런 가입자도 가장 많고 그런 앱을 벤모가 가지고 있고, 그 벤모가 페이팔이 소유한 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페이팔을 좋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페이팔이 암호화폐 등 거대한 이 덩치를 가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품 출시가 소파이 못지않게 생각보다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소파이가 훨씬 더 빠릅니다. 안소니 노토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는 없죠. 이 노토형의 이 안소니 노토형의 속도를 못 따라가지만 이 거대한 등치를 가진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절대 느리지 않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덩치 큰 회사의 유일한 약점이었는데, 이 댄 슐먼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도 종합금융 앱으로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안소니 노토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스퀘어도 똑같은, 잭 돌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벤모와 페이팔이 소유한 벤모와 페이팔은 비트코인, 이더하고 기타 다른 형태의 암호화폐를 거래를 제공을 하고 있고, 참고로 스퀘어는 캐시 앱에서 비트코인만 지원을 하고 있고, 반면에 대신에 이 스퀘어 캐시 앱은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이 좀 있어요. 요런 식의 굉장히 빨리 이 캐시 앱을 좀 따라왔고요. 두 번째는, 자, 일본의 BNPL 회사 페이디를 2.27억 달러니까 2.7조 정도 되겠네요. 이 가격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디는 올해 4분기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600만 명의 이제 가입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의 가입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이 18세에서 34세니까 구매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 거죠. BNPL을 사용을 하는데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 층의 젊은 MZ세대의 고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들은 아마존, 쇼피파이, 애플, 라쿠텐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페이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죠, 여러분? 이거랑 완전 똑같죠. 그죠? 어펌이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거랑 완전 똑같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페이팔이 페이디를 산 걸로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그 이유 때문에 산 거죠, 솔직히. 자,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 거대한 기업이 신규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압도적인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EQ 어닝 때 밝힌 숫자는 4억 300만 명이고요. 자, 숫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액티브 어카운트가 4억 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쿼터별로 1천만 명 이상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코로나 때는 너무 많이 성장을 했죠. 자, 여기 보시면 2천만 명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분기마다 2천, 그 다음에 1500, 1600, 1400, 그 다음 1100. 그래서 일단 비판적인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효과가 끝나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생각보다 가입자 증가가 더뎌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기저효과 때문에, 기고 효과 때문에 좀 안 좋은 면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증가가 더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판적인 시각 쪽에서는, 자, 근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바라보면, 자, 일시적으로 작년에 너무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가입자 증가가 더뎌지는 건 맞는데, 하지만 여전히 절대 숫자가 너무 큽니다. 절대 숫자가 분기마다 이렇게 성장을 해버리면 압도적인 성장이죠. 다른 앱들 대비해서 압도적인 성장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입자가 많으면 종합금융 앱에 다른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 페이팔 플랫폼에 이미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노출이 가능하죠. 그러면 출시하자마자 규모의 경제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게 플랫폼에 가입자가 많으면 가장 큰 이점이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가입자를 여전히 가진 페이팔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자, 네 번째, 페이팔은 슈퍼금융 앱이 목표입니다. 슈퍼금융 앱이 목표고요. 그러니까 페이팔은 원래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원래 이 영역만 했다라는 거죠. 어디 갔지? 잠깐만요. 뒤에 있다. 뒤에 있네요.
자, 원래는 페이팔은 결제 시장만 했습니다. 이 결제 수수료 매출로만 먹고 사는 이 결제 시장에서 온라인 이커머스에만 꽉 잡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프라인 쪽도 페이팔이 QR 등을 통해서 스퀘어를 좀 따라잡겠다고 진출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막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댄술만 형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이 자식들 봐라. 이렇게 막 그 은행 시장 쪽에서 진출을 많이 하네. 자, 그러니까, 야, 나도 대출하고, 나도 송금하고, 나도 기타 금융 서비스, 나도 다 할래. 야, 스퀘어 너네만 해? 그대로 두고 보고 나 잊지 못하겠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 얘기를 하신 게 나도 금융의 슈퍼앱을 만들 거고, 이번에 21년 그 9월 말에 슈퍼앱의 첫 번째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고 저축하고 빌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안전하고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회사랑 지금 똑같죠? 지금 소파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퀘어랑도 완전 똑같습니다. 스퀘어는 대출을 어느 쪽에서 해주냐면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해주고, 소파이는 학자금, 그 다음 신용 쪽으로 많이 해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영역을 막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겹쳐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팔도 슈퍼 금융 앱이 목표고, 아마 그 뱅크 차터를 얘네들도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내년쯤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도 똑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결제 페이먼트 디지털 월렛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이쪽 시장을 넘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페이팔이 만약에 넘보게 된다면 기존의 가입자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규모의 경제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페이팔도 좋고, 저는 이 짐 크레머랑 좀 비슷한 내 생각이, 다른 회사들 역시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 전통적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시티뱅크, 웰스파고, 모건 체이스, 이런 회사들의 가입자들과 매출을 이런 회사들이 골고루 다 뺏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골고루 만약에 뺏어가게 되면 누가 많이 뺏어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지, 이 회사들이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예전과 지금 스테이터스가 많이 달라진 페이팔. 원래는 비싸서 조금 사기 꺼려졌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26%나 내려왔습니다. 이 거대한 회사가. 자, 그러면 지금은 밸류에이션상 충분히 살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가 길었는데, 페이팔, 좋은 회사 페이팔이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페이팔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의 건승을 기원하고, 긴 얘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